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유산을 간직하게 될 도시 바로 울산인데요. 울산은 지금 그 어느 곳보다 뜨겁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잖아요. 네네. 이 7월은 정말 기분 좋은 설렘을 주는 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7월이라는 계절 자체가 이제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고 만물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설렘을 많이 주죠. 그런데 진짜로 울산 시민들에게 설렘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설렘이요? 지난 6일부터 지금 파리에서 울산과 관련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이제 방구천의 안각화를 가지고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실,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세계인들의 어떤 사랑을 받게 될 방구천의 안각화, 그 방구천 일대, 대곡천 일대를 한번 가서 직접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네, 그럽시다. 대곡천은 예부터 아름다운 풍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곡천의 물길을 따라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참 평화롭고 예쁜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간 공식 이름이 방구천의 안각화인데 이 방구천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태고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아주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천. 이 대곡천은 우리나라 선사 문화의 보고, 1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9개의 구비가 흐른 데서 구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 구곡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반개구곡이라고 하고 백년구곡이라고도 하고 석각구곡이라고도 하는 다양한 이름을 가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선비들은 중국 문화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특히 한시 문화, 당송팔대가들이 음유하고 노래하던 구곡 문화 이런 걸 굉장히 경외시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치 좋은 곳에는 항상 구곡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곡 문화의 원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곳은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당시 1만 년 전, 2만 년 전에는 바로 이 일대가 전부 바다였거든요. 지금하고는 지형이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면서 생활했다. 그 증거물이 바로 우리가 가는 방구대 안각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방구천의 암각화에는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수천 년에 걸쳐 새긴 그림과 문자가 있는데요. 한반도 선사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이 걸어서 들어오는데 이 장엄함에 압도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를 선사문화 1번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배경이나 풍광에 압도당하죠.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잠깐 상상해 보면서 이 장소에 와서 보면 좀 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 방구천의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7월 6일부터 파리에서 47차 총회가 열립니다. 유네스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가운데 21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가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회의거든요. 방구천의 안각화가 심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결정이 날 겁니다. 될까요, 이번에는? 거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5월 달에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등재 권고된 것 가운데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쟁 때문에 안 됐던 경우밖에 없는데, 등재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이코모스라는 기구에서 실사를 통해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데, 이 판정이 등재한다, 아니면 반려한다, 아니면 불가한다,
아니면 보류한다 이런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리거든요. 그 중에 지금 등재 금고라는 걸 내렸기 때문에 뭐 거의 120% 된다고 보면 되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국경을 초월하는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유산을 말하는데요. 방구천 암각화는 15년 만에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이 암각한 모습에 그냥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어떤 바위에 그려놓은 그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삶을 영했고 문화를 만들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한 바위 그림입니다. 이 바위 그림은 1971년에 발견이 됐는데 발견되고 나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에요. 여기 바위 안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나요? 전체가 한 300여 점 되는 바위 그림이거든요. 처음에 발견될 때 한 287점 됐다가 지금은 활을 쏘는 사람의 모습까지 발견돼 가지고 한 307점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이 바위의 왼쪽 편은 거의 다 고래거든요. 고래가 65점이거든. 300점에 65점이니까 퍼센테이지가 꽤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방구대 안각화의 주인공은 바로 고래다.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고래만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오른쪽 편에는 육상동물들, 뭐 표범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위 그림이거든요.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구대 안각화에 오신 분들이 보면은 고래들이 전부 위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향해 있어. 고래는 바다에서 옆으로 헤엄쳐서 가는데 왜 전부 위쪽으로 하늘을 보고 있을까 궁금해 하거든요.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확실하게 구분했죠. 고래가 죽은 거는 다 옆으로 누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래는 위로.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가 확실했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방구천의 암각화에는 방구대 암각화뿐만 아니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도 포함되는데요. 천전리 암각화는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선사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방구대 암각화뿐만이 아니라 그 천전리 각석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그 방구천의 안각화에는 2개의 보물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구대 안각화였고 또 하나의 보물이 방금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천전리 명문가 각석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보물이죠. 이 방구대 안각화는 고래 아니면 육상동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천전리 각석은 선사시대의 원시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형 문자들이 막 있어요. 마른 목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라시대의 화랑들의 모습 그리고 신라왕과 허풍왕이라든지 진흥왕의 왕족들이 다녀갔다는 기록까지 특히 또 가마라든지 배라든지 그림까지 있거든요. 또 왕족이 쓴 일기문 같은 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바로 천전리 각석입니다. 태초부터 역사시대까지를 아우르면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남겼거든. 캔버스에다가 덧칠을 하고 덧칠을 했으면서까지 계속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신성한 장소라는 거. 천전리 각석과 명문 자리에 가서 보면은 양기와 음기가 딱 만나는 지점. 그래서 오묘한 기운이 막 몸으로 전해지는 곳이거든요. 원시인들이 그곳에 왜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문양을 새겨놨고 거기서 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시인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자손을 많이 낳고 많은 물산을 생산하는 거.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풍부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 하늘에 비는 재단이 바로 천전리 명문가 각석이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런 천전리 각석, 천전리 명문가 각석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 모두 다가 원시인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 제2의 공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방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암각화 발견 당시부터 20여 년간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 과정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험난했죠. 험난했는데 사실 이제 1970년과 71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천전리
명문가 각서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가 차례대로 발견이 됐거든요. 대학의 연구자들이 겨울 방학을 맞아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그때 했는데 발견하고 나서는 완전히 방치했어요. 이게 국보로 지정된 게 20년 후니까 상당히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렇네요. 그럼 그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학의 사학과라든지 역사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곳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겠죠. 근데 보물로 지정은 안 돼 있으니까 와서 막 탁본을 하고 또 지질 분석한다고 슈미트해머라는 것을 구멍을 뚫고 막 이런 엉망 같은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보로 지정되고도 그게 관리가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세계인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졌죠. 영국 BBC가 그리고 독일의 ZDF라는 국영방송이 바로 다큐를 만들면서부터 세계 고래 사냥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타이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계인들 특히 고고학자들은 방구대 안각화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방구대 안각화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세계인의 보물이고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빨리 돼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문화재청, 지금은 국가유산청은 손을 놓고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댐이 울산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축조를 했거든요. 1965년에 댐을 만들고 이 발견을 5년 뒤에 했거든요. 이미 댐은 만들고 난 뒤에 발견하니까 댐을 어떻게 부술 수도 없잖아.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1년의 반은 물에 잠기는 상태로 왔던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 시민들이 제일 먼저 나섰어요. 이걸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운동을 펼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에 이게 바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절차를 실제로 시작했고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울산시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추진위가 구성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2025년에 드디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 방송이 나가는 날 등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방구천 일대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울산의 위상은 전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방구천의 안각화 이 등재된 후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당장은 이게 세계 안각화 센터라는 게 생깁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관리센터도 생길 것이고 지금 울산시에서 지금 문화유산처와 같이 하고 있는 게 내년 3월이면 용역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대가 종합적인 선사문화단지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선사문화단지와 영남 알프스, 울산의 울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화유산들, 그리고 이 태화강 줄기를 따라서 이어지는 국가정원,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굉장한 문화관광단지가 울산에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안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한 해 보통 300~400만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거든요. 울산이 이제는 막 장미축제, 무슨 축제가 사람들을 막 해서 모으지 않아도 안각화를 보기 위해서 세계인들이 울산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그렇죠. 세계유산은 세계인들의 자랑이자 보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막연하게 알려졌던 고려의 생태, 고려의 사냥법, 고려의 어떤 안각화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막 몰려오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손님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울산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만 년 전 선사인들의 그림은 이제 울산의 미래를 그려나갈 청사진과 다름없는데요. 도시가 간직한 역사의 중요성을 되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울산실록에 기록할 방구천의 안각화,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자랑스럽게 기록해야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가진 도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도시, 울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들도 할 수 있어요. 세계 유명한 공업 도시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하지만 인류의 가장 뿌리가 되는 생활, 문명, 그리고 고래 사냥의 흔적을 바위로 남긴 도시, 그걸 보물로 갖고 있는 도시 어디냐?
나 울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계인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그게 바로 울산인들의 자긍심이죠. 그 자긍심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보물의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더 세계인들의 보물인 만큼 더 잘 가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실록을 넘어 세계인의 실록에 기록돼 방구천에 암각합니다.